와, 진짜 역대급 소식이 하나 터졌네요. 지금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사실상 XRP에 모든 걸 걸고 있다는 아주 충격적인 정황들이 하나둘씩 포착되고 있거든요. 이건 단순히 그냥 투자 좀 해보겠다는 차원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판도 자체를 아주 송두리째 바꿔버릴 수 있는 거대한 흐름이 시작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이 흐름에 모든 집중력을 쏟아부어야 하는 이유가 너무나도 분명해진 거죠. 가장 먼저 눈여겨보셔야 할 게 뭐냐면 바로 리플의 ODL 즉 주문형 유동성 서비스의 확장세입니다. 최근에 리플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진짜 손에 꼽힐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한 결제 기업이랑 새롭게 파트너십을 맺었잖아요. 근데 이 회사가 이미 동남아시아 전역에 수백만 명의 사용자를 꽉 잡고 있는데 이들의 결제 인프라에 리플의 ODL 기술이 본격적으로 탑재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냥 파트너십 하나 더 들었구나 하는 단순한 호재랑은 차원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수백만 명이 쓰는 결제 네트워크 안에서 XRP가 유동성 자산으로 막 쓰인다는 건 XRP의 실사용 사례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신호탄이나 다름없거든요. 지금까지 암호화폐 시장이 막연한 기대감이나 스토리 위주로만 움직였다면 이제 XRP는 진짜 가치를 입증해 보이는 단계로 한 단계 퀀텀 점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월스트리트 쪽 분위기인데요. 월가의 한 유명 애널리스트가 최근 리포트를 냈는데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지갑들이 지난 몇 주 동안 수십억 개 규모의 XRP를 아주 조용히 쓸어 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매집 패턴이나 물량을 보면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건드릴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규모라 사실상 대형 금융기관들만 가능한 움직임이라고 분석했죠. 게다가 이 지갑들이 활발하게 움직인 타이밍이 리플 ODL 파트너십 발표 시점이랑 아주 기가 막히게 겹친다는 점, 이건 절대 우연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월가의 그 초대형 자본들이 아시아 태평양 결제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핵심 무기로 XRP를 딱 찍었고 본격적으로 물량 선점에 나섰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인 거죠. 그들은 이미 XRP가 미래 금융의 기준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시장이 눈치채기 전에 조용히 판을 다 깔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시장이 제대로 감을 못 잡고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바로 이 기관들의 움직임이 단순히 시세 차익 좀 보려는 투자를 넘어서 XRP를 실제 결제 시스템 안에 찐으로 녹여 넣으려는 실사용 중심의 전략이라는 점인데요. 이건 XRP 가격을 잠깐 띄우는 단기 재료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XRP 가치를 수십 배, 아니 수백 배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근본적인 엔진이 되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많은 기업이랑 개인이 매일같이 쓰는 결제 네트워크 속에서 XRP가 계속 오가고 활용된다면 그 수요는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수준을 훨씬 넘어설 겁니다. 그때 XRP는 투기성 자산이 아니라 전 세계 돈의 흐름을 지탱하는 핵심, 금융 인프라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니까 현재 가격은 이런 미래 가치가 거의 반영되지 않은 말 그대로 헐갑 구간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XRP는 시장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고 있는 전형적인 저평가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해서 포트폴리오에서 XRP 비중을 전략적으로 좀 높여놓고 물량을 미리미리 확보해 둔다면 머지않아 XRP를 통해서 남들은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의 거대한 풀을 거머쥘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리플이랑 엄청난 시너지를 내면서 같이 클 수 있는 저평가 수혜 종목들을 소액으로라도 분산 투자해 두신다면 단순히 리플 하나만 들고 갈 때보다 수익률을 훨씬 더 극대화할 수 있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온도코인입니다. 온도 파이낸스는 자기네 대표 상품인 실물 자산 토큰화 상품, 즉 온도 단기 미국 국채 펀드를 리플의 리플 레저 위에 공식 출시하면서 엄청난 주목을 받았잖아요. 여기서 핵심은 온도코인이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의 실물 자산 토큰화 펀드인 비들 펀드랑 딱 연결된 대장주 코인 역할을 했다는 점입니다. 이 구조 덕분에 온도코인은 블랙록이랑 리플이라는 두 거대한 축과의 연결성 하나만으로 1년 만에 무려 4200%라는 말도 안 되는 폭발적인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간단히 계산해봐도 그때 온도코인에 딱 100만 원만 넣어뒀어도 지금쯤 4억 2천만 원이 됐을 거라는 얘기가 되죠. 이 사례가 뭘 말해주냐면요. 대장주인 XRP만 고집하는 것보다 그 수혜가 직접적으로 흘러들어가는 저평가 수혜, 코인들을 반드시 같이 담아야 진짜 수익 극대화가 가능하다는 걸 아주 잘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제2의 온도 코인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차트 패턴이나 단순한 기술적 지표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핵심은 이 판을 설계하고 움직이는 가장 똑똑한 자금의 흐름을 아주 집요하게 추적하는 데 있고요. 그 거대한 돈의 흐름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단 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보다 더 큰 실질적인 권력을 쥐고 있다는 말까지 듣는 남자 바로 피터 틸입니다. 자, 그럼 피터 틸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 사람 돈의 흐름을 따라가야 한다고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걸까요? 먼저 피터 틸은 간편 결제 서비스의 상징인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잖아요. 1998년에 페이팔을 만들어서 2002년에 이베이에다가 약 15억 달러에 매각했고 페이스북이 막 시작될 때 최초로 500만 달러를 투자해서 나중에 10억 달러가 넘는 수익을 거두면서 막대한 풀을 쌓았죠. 그 뒤에는 팔란티어라는 회사를 차려서 미국 국방부나 CIA 같은 미국 핵심 정보 기관들이랑 단독 파트너십을 맺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피터 틸은 미국 정부의 눈과 귀 역할을 맡게 되면서 월가랑 실리콘밸리 사이에서는 이런 말까지 돌 정도예요. 미국을 실제로 움직이는 건 트럼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 피터 틸이다. 이걸 단순한 음모론으로 치부하기에는 이 사람이 가진 영향력이 너무나 거대하다는 평가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현재 미국 부통령인 JD 벤스도 피터 틸의 제자로 알려져 있잖아요.
2021년에 피터 틸이 트럼프한테 직접 JD 벤스를 소개했고 상원의원 선거 때는 선거 자금으로 1천만 달러를 지원하기도 했죠. 트럼프 정부에서 AI랑 암호화폐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데이비드 삭스 역시 피터 틸이랑 같이 페이팔을 만든 공동 창업자입니다. 그리고 피터 틸이 세운 팔란티어라는 회사는 CIA, FBI, NSA를 포함해서 미국의 18개 정보기관 전부랑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누군가를 감시하고 추적할 때 쓰는 핵심 소프트웨어를 바로 피터 틸의 회사가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뉴욕타임스는 피터 틸을 지난 20년 동안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피터 틸은 사실 리플의 초기 투자자였습니다. 2013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이죠. 리플이 아직 오픈코인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을 때 피터 틸의 벤처 캐피털인 파운더스 펀드가 시드 라운드에 참여했었거든요. 이건 그냥 떠도는 소문이 아니라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서 직접 보도한 공식 자료에 근거한 팩트입니다.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로 알려진 피터 틸이 무려 12년 전부터 이미 XRP의 잠재력을 알아보고 돈을 넣어뒀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연결고리는 12년이 지난 지금도 끊어지지 않고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에는 피터 틸이 투자한 기관 전용 거래소인 블리시가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RLUSD를 상장했고요. 지난 8월에는 블리시가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면서 IPO로 조달한 11억 5천만 달러 중에 일부를 RLUSD로 결제하는 아주 이례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건 미국 IPO 역사상 스테이블 코인으로 대금 일부를 결제한 첫 사례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처럼 피터 틸의 자금은 12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리플 생태계 쪽으로 흘러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피터 틸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투자 대상을 고르는 걸까요? 지금부터 제가 해드릴 얘기는 유튜브 어디에서도 쉽게 듣기 힘든 진짜 핵심적인 투자 인사이트가 담겨 있으니까 가능하면 잠깐만이라도 집중해서 들어봐 주세요. 피터 틸의 투자 철학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코인 자체를 사지 말고 코인이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인프라를 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전에 골드러시 시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실제로 금캐러산으로 들어갔던 사람들 중에 큰 부자 된 사람은 별로 없어요. 진짜 떼돈을 번 사람들은 금광에 간 사람들한테 곡괭이랑 삽 그리고 청바지를 팔았던 사람들이었죠. 피터 틸도 딱 똑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인 하나하나의 목매는 대신에 코인 시장이 돌아가는 바탕, 즉 인프라 영역에 투자한다는 철학인 거죠. 1998년에 피터 틸이 페이팔을 처음 만들었을 때 그의 목표는 그냥 단순한 간편 결제 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진짜 만들고 싶어 했던 건 정부나 은행의 통제를 벗어난 독립적인 디지털 경제 시스템이었어요. 사용자가 달러를 페이팔에 넣으면 은행 안 거치고 페이팔 내부에서만 돈이 돌고 그 안에서 이자 수익까지 생기는 정보 허가 없이 인터넷 위에 만든 새로운 형태의 은행을 꿈꿨던 거죠. 근데 미국 정부가 이런 실험을 가만히 뒀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불법 은행업이라고 판단하고 엄청나게 강력한 규제 압박을 가했습니다. 결국 피터 틸은 페이팔을 이베이에 넘기면서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그가 2010년대에 비트코인을 딱 마주하게 된 겁니다. 비트코인은 본사도 없고 대표도 없잖아요. 그러니 정부가 누구 하나 딱 찍어서 공격하기가 극도로 어려운 구조였죠. 그래서 피터 틸은 비트코인의 엄청난 매력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고 역할에는 완벽한데 피터 틸이 꿈꾸던 건 금고가 아니라 은행에 가까운 시스템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그가 발견한 게 바로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에는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자동으로 실행되는 계약인데 코드로 조건을 딱 짜놓으면 사람이 따로 개입 안 해도 시스템이 알아서 돌아가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피터 틸이 1998년에 상상만 했던 모든 것들이 20년이 지나서 이더리움 위에서 실제로 구현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면 피터 틸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이더리움을 시장에서 막 사들였을까요? 절대 그렇게 안 했습니다. 피터 틸은 이더리움이라는 디지털 공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다가 제국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먼저 블리시라는 기관 전용 거래소에 투자해서 돈이 드나드는 심장부를 손에 넣었고요. 그 다음 팍소스라는 규제 인가를 받은 스테이블 코인 업체에 투자해서 합법성이라는 거대한 성벽을 쌓았죠. 여기에 코인데스크 인수 과정에 관여하면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확성기 역할까지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결정적인 한 수가 더해지는데요. 이더리움 137억 달러어치 우리 돈으로 18조 원이 넘는 이더리움을 보유한 사실상의 이더리움. 중앙은행인 비트마인의 피터 틸의 펀드가 최대 주주로 올라선 겁니다. 이 소식 터지자마자 비트마인 주가는 일주일 만에 3,950%나 폭등했죠. 동시에 비트마인에 들어온 기관 투자자 수는 석 달 만에 14개에서 368개로 무려 26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정리해보면 피터 틸의 설계도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돈을 찍어내는 공장은 이더리움이고 그 돈을 담아두는 금고가 비트마인이었고 자금이 오가는 통로가 블리시 거래소였고 이전 과정을 지켜보는 CCTV가 팔란티어였던 겁니다. 이렇게 뭐 하나 빠지는 구석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피터 틸의 시선이 이더리움에서 리플 XRP로 옮겨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이더리움에서 써먹었던 성공 공식을 그대로 XRP 생태계에 대입하기 시작한 거죠. 이더리움 쪽에서 블리시에 해당하는 건 XRP 기반 덱스 같은 탈중앙화 거래소들이고 스테이블 코인 팍소스에 해당하는 건 리플이 만든 RLUSD 생태계입니다. 트레저리 역할을 하는 비트마인 포지션은 대량의 XRP를 보유하고 운영하는 기업들로 옮겨가고 있고 토큰 인프라 영역은 리플이 내놓은 MBT 다목적 토큰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미 있는 숫자 하나를 볼게요. 현재 XRP 레저 생태계 규모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가 TVL인데 대략 8천만 달러 수준이거든요. 반면에 이더리움의 TVL은 약 500억 달러 정도입니다. 이걸 단순 비교해보면 XRP는 이더리움 생태계의 0.16% 정도밖에 안 된다는 뜻인데요. 이걸 리플한테 리스크라고 봐야 할까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XRP 입장에서는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남아있다는 신호라고 볼 수 있거든요. TVL이 8천만 달러에서 10억 달러만 돼도 최소 12.5배 정도 커지는 거고요. 보수적으로 잡아도 5배 이상 성장 여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리플 XRP를 포트폴리오 중심축으로 보고 투자해야 하는 거고, 이 성장 과실을 쫙 흡수하면서 XRP 이상으로 폭발적인 수익을 만들어줄 인프라 프로젝트들이 바로 제2의 온도 코인 후보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소액 분산 투자 대상으로 꼭 눈여겨봐야 할 영역인 거죠. 그렇다면 이런 프로젝트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직접 써먹으실 수 있도록 제가 피터 틸의 투자 패턴을 분석해서 5가지 체크리스트로 딱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기관 연결성입니다. 온도 코인이 왜 그렇게 미친 듯이 폭등했을까요? 바로 블랙록이라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랑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찾아야 할 건 리플의 공식 파트너들, 예를 들면 산탄데르나 SBI 홀딩스, 트랑글로 같은 기관들이랑 연계된 프로젝트들입니다. 두 번째는 규제 승인 여부입니다. 피터 틸이 블리시랑 팍소스에 투자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규제 승인을 확실히 받아둠으로써 기관, 자금이 대규모로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뚫어놨기 때문이었죠. 세 번째는 인프라냐 앱이냐의 문제입니다. 피터 틸은 특정 코인 하나를 사 모으지 않아요. 거래소나 수탁 서비스, 데이터 분석 회사처럼 기반을 이루는 인프라에 투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XRP 생태계 안에서 덱스, 브릿지, 오라클 같은 인프라 프로젝트들을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3F 공식 같은 자료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미국에서 1억 달러 이상을 굴리는 기관들은 분기마다 어떤 자산을 사고 팔았는지를 13F 공시를 통해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데요. 이 자료를 통해 피트마인에 들어온 기관 투자자 수가 14개에서 368개로 급증했던 것처럼 조용히 기관이 유입되는 프로젝트들을 포착할 수 있으니까요. 이미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시겠지만 요즘 블록체인 시장에는 또 다른 가문 비즈니스가 하나 더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트럼프 가문의 코인들처럼 최근에는 일론 머스크 일가에서도 거대한 프로젝트를 물밑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머스크 가문은 스페이스X, 테슬라, 뉴럴링크에 이어 이제는 블록체인 사업 영역까지 손을 뻗치고 있는 상황이죠. 이 흐름을 단순히 사업 분야 하나 더 늘린 정도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AI와 블록체인을 결합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아예 통째로 선점하려는 머스크 가문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최근 머스크의 동생 킴벌 머스크가 참여하고 있는 지속 가능한 금융 프로젝트가 알고 보니 머스크 가문을 축으로 한 디지털 자산 네트워크 구축 실험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다시 말해 형이 만들어 놓은 AI 인프라 위에 동생이 설계한 블록체인 금융 시스템을 그대로 올려버리는 구조인 겁니다. 이 퍼즐이 완전히 맞춰지게 되면 머스크가 소유한 X 안에서 곧바로 거래와 결제가 가능한 실물, 결제형 코인 생태계가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시장 안에서는 벌써 이 중심축이 될 머스크 패밀리 코인 후보들이 여러 거론되고 있습니다. AI 결제 특화 코인, 위성 데이터에 연동된 코인, 여기에 테슬라, 에너지 거래를 위한 코인 후보들까지 다양합니다. 이 가운데 단 하나만이라도 공식 지원을 받게 되면 트럼프 가문이 코인이 급등했던 것처럼 머스크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전 세계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몰려들 겁니다. 언론 기사로 본격적으로 다뤄진 뒤에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미 한 발 늦은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타이밍입니다. 시장이 잠잠할 때 먼저 자리를 잡아둔 사람들만이 2026년에 머스크 졸업 코인을 실제로 손에 쥐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 역시 오늘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프로젝트와 연결된 구체적인 코인 이름들, 그리고 현재 기관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초기 단계의 데이터까지 한 번에 정리해서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만 그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 창구를 열어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3251-7782번으로 머스크라고 적어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이 프로젝트의 이름과 목표가, 그리고 구체적인 진입 구간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그저 가볍게 소비되는 투자 테마 정도가 아닙니다. 전 세계 자본과 기술이 움직이는 방향의 한가운데 바로 그 중심축에 서 있는 이야기입니다. AI, 위성, 블록체인, 그리고 머스크라는 이름, 이 네 요소가 하나로 결합하는 순간 그건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